네, 이번 캐드 14강에서는 분석 메뉴의 형상 검사 및 도구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분석 메뉴에서 형상 검사 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파일 한번 열어보고요. 자, 먼저 사용해 볼 기능은 엔티티 검사 정정 기능입니다. 자, 눌러보고요. 자, 선택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엔티티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이는 면만 선택하겠다. 아니면은 선택으로 해서 사용자가 직접 드래그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밑에 보면은 돋보기 모양으로 해서 검사하는 기능이 있고요. 눌러보시면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항목에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메시지로도 확인이 되고요. 자, 작은 면이 3개가 발생을 했다고 표시가 되는데요. 제가 전체 엔티티를 끄고 작은 면 부분만 체크를 해볼게요. 자,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띠처럼 만들어진 이렇게 면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이런 면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형상 제거로 삭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결하고자 할 때 이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쪽에 보면은 엔티티 수정이라는 게 있고요. 제가 눌러볼게요. 자, 문제 있던 부분들이 수정이 됐고요. 자, 숫자가 더 이상 표시가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검사 엔티티 수정 기능을 통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닫아보고요. 자, 이번에는 바디 상태 분석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이쪽 형상을 다시 가져와 보고요. 자, 제품을 선택을 하고 자, 분석 시작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용한 기능은 바디 상태 분석이라는 기능이고요. 자, 검사 항목은 지금 보신 것처럼 오픈 엣지, 형상 공차, 비매니폴드 형상이라든지 자체 교차 바디, 나이프 용역, 네, 이런 항목들이 되겠고요. 오픈 엣지 같은 경우에는 면과 면이 벌어져 있거나 아니면 면이 터져 있는 경우, 자, 이런 오픈 엣지들이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형상 공차 같은 경우에는 면과 면 사이의 공차가 지금 여기 입력한 값보다 클 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자, 파란색 구간,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자, 이런 형상들 있죠. 이렇게 실린더 면이 이 측벽에 이렇게 맞닿아 있을 때 만들어지는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있으면은 모델링 작업이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형상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여기 하늘색 형상 같은 경우에는 면과 면이 트림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 그래서 면이 트림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 형상 안쪽에 들어가 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표시가 되고요. 나이프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뾰족한 부분들이 있죠. 여기 보면은 각도가 10도로 되어 있는데 요 10도 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이 있을 때 자, 그런 부분을 표시를 해줍니다. 자, 검사를 마치고자 할 때는 자, 종료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이쪽에 종료 마킹 유지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료를 하게 되면은 지금 표시가 있는 상태로 빠져나오게 되겠고요. 자, 이 표시를 숨기겠다, 아니면 다시 표시하겠다, 아니면은 분석 표시 삭제로 내가 필요 없는 구간은 선택을 해서 자, 삭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을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이렇게 문제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분석 메뉴로 가서요. 인젝션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몰덱스라는 제품이 들어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유동 해석 기능이고요. 자, 여기 도구 쪽으로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오브젝트 방향이라고 있는데요. 자, 셋에서 오브젝트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요. 자, 분석했던 거는 제가 숨겨 볼게요. 자, 요번에 볼 부분은 면 방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내용인데요. 자, 오브젝트 방향이라는 걸 눌러주게 되면은 면에 이렇게 방향이 표시가 됩니다. 자, 간단하게 면은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앞면은 좀 밝은 색으로 표시가 되고 그 반대쪽 면은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 형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면과 뒷면이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고요. 자, 이 부분을 제가 하나의 방향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필터로 찍어보면은 이렇게 낱개 단위로 선택이 되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떨어져 있는 이 형상을 제가 면 붙이기를 통해서 하나로 붙이게 되면은
솔리드가 됨과 동시에 면의 방향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제가 다시 오브젝트 방향으로 눌러볼게요. 자, 지금 다 밝은 색으로 맞춰진 거 볼 수가 있죠. 자, 붙이기 했던 거를 제가 취소할게요. 다시 이 상태에서 자, 이 면의 방향을 하나씩 수정할 때는 자, 이 부분을 수동으로 변경하고요. 면을 하나씩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면이 몇 개 없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하는 것도 빠르겠죠. 자,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면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에는 자, 자동 기능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자동으로 변경한 후에 제가 밝은색 면으로 겉에를 맞추겠다. 그래서 밝은색 면을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를 드래그 하고요. 확인 눌러볼게요. 자, 다시 가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밝은색 면으로 다 맞춰진 거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가공해서 로컬 가공을 사용할 때 보면은 자, 툴 패스가 밝은색 면을 기준으로 툴이 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면의 방향이 반대로 돼 있다고 하게 되면은 툴 패스가 겉에서 나다가 이쪽 부분에서는 저 안쪽에서 툴 패스가 나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면의 방향을 바꿔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면의 방향도 확인을 해봤고 변경도 해봤습니다. 자, 나머지 기능도 한번 살펴볼게요. 엔티티 정보 같은 경우에는 대상의 속성을 확인할 때 사용을 하고요. 자, 지금 선택한 면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가 나오죠. 이 면은 평면이고요. 뭐 색상이라든지 뭐 곡률값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브젝트 단위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셋에서 자, 이건 끄고요. 이 앞에 솔리드 형상을 켜볼게요. 이 솔리드 형상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엔티티 정보에서 오브젝트 필터로 전체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택한 대상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뭐 오픈 엣지라든지 또는 문제가 있는 면들, 그 다음에 부드럽지 않은 구간들. 네. 자, 지금 검은색으로 표시된 구간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지 않은 네, 그런 구간이 되겠죠. 밑에서 비 매니폴드 형상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한 객체에 대한 네,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다시 분석에서 통계 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수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된 것만에서 제가 이 부분의 형상만 선택을 하고요. 다시 고침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 선택한 형상은 지금 600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엣지는 1566개.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네요. 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선택한 이 대상이 어떤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줍니다. 자, 제브라 쉐이딩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셋에서 지브라 되어 있는 거 체크하고요. 자, 분석에서 자, 제브라 쉐이딩 기능 한번 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면과 면이 얼마만큼 네,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는지 네, 그런 부분을 확인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고 약간 꺾여서 보이죠. 자,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매끄럽지는 않다라는 얘기고요. 네, 이 부분은 좀 더 심하게 표시가 되고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틀더라도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분석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